그래서 뉴스 보시면 돈 투자하신 사람들이 피켓 들고 내 돈 먼저 내놔라. 안녕하세요, 태지컨입니다. 오늘은 홈플러스 사태 뉴스에 나와 있죠? 그 이슈에 대해서 금융에 관련된 것을 설명드리고자 영상 켰습니다. 자, 홈플러스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내 2위의 대형마트입니다. 이 국내 2위의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왜 어렵게 되느냐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 홈플러스가 매장이 이렇게 있으면 수많은 고객들이 물건을 판매를 하죠. 그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매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매출을 어느 한 회사가 맡아가지고 앞으로 매출이 발생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매출이 발생될 거니까 요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유동화를 통해서 자금을 추가로 투입을 받은 겁니다. 이 유동화 자금을 누구한테 돈을 가지고 오느냐? 증권사들이 홈플러스라는 회사가 매출이 이렇게 많으니까 망하지 않을 거야. 매출액이 이만큼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통해서 대출을 해주든지 투자를 해주든지 하자라고 설명을 한 거죠. 그 모집을 증권사가 했는데 증권사 중에서 신영증권사가 모집을 한 겁니다. 이 매출액의 규모는 3,500억 정도의 매출이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자, 그래서 요 말을 들어보니까 일반 대한민국 국민들이 홈플러스 대한민국 2위의 기업이잖아. 장사도 잘 되던데 매출이 3,500억 원이나 있어. 매출이 발생이 됐으니까 망하진 않겠지 라고 해서 일반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기다가 투자를 하게 된 거죠. 이 홈플러스 이 매장에 물건을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소고기, 생선, 우유, 달걀, 식품, 라면 등등등 이 하도급 업체가 여기다가 납품을 하게 되는데 납품을 하고 난 다음에 돈을 언제 받을까요? 바로 받을까요? 며칠 있다 받을까요? 몇 개월 있다 받을까요? 아무래도 여기가 대기업이고 매출이 많다 보니까 그래 아무나 못 들어와. 우리 홈플러스하고 거래하려면 아무래도 신용을 쌓아줘야 되겠지? 그래서 납품을 하고 난 다음에 45일에서 최대 60일 뒤에 이 하도급 업체에다가 물품 대금을 지급하게 된 꼴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홈플러스라는 곳이 이쪽에서 이 매출에 대해서 유동화도 시켜서 돈을 빌려오기도 하고 또 납품을 받아온 회사한테 45일에서 60일 뒤에 돈을 지급하기도 하다 보니까 요 사이가 잉여시간, 잉여자금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 잉여시간, 잉여자금이 홈플러스 입장에서 잉여시간, 잉여자금이 있지만 이게 원활하게 잘 돌아가면 그 수익금을 가지고 그 시간을 가지고 그 유동안을 가지고 회사를 잘 꾸려서 운영할 수가 있을 텐데 반대로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실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부실이 되었을까요? 대한민국 2위의 홈플러스 기업이 그렇게 3,500원 어치의 매출이 팔리는데도 불구하고 부실이 점점점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온라인 매출이 급부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홈플러스는 우리가 찾아가서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온라인 매출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고 있는 쿠팡, 배달의 민족 이런 식으로 온라인 매출이 급부상함으로 인해서 반대급부인 온라인 매출이 아닌 직접 매출이 하락하는 결과가 이루어졌다. 요게 첫 번째 요인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요인은 뭘까요? 이 홈플러스라는 회사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 BNK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이 홈플러스를 인수하게 됐는데 BNK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자기 돈으로 다 구입을 한 것이 아니고 이 회사를 구입을 할 때 또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서 투자를 받은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BNK 파트너스 자체도 매출이 많을 때는 수익이 좋았는데 요러한 이유로 인해서 부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마이너스가 돼서 홈플러스의 매장이 예를 들어서 어디점 이렇게 있다고 치면 부실이 나는 거에 대해서 가장 매출이 좋은 것을 판매하고 팔아버리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매출 시장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이 홈플러스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어떤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매출은 깡패다. 매출이 깡패라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 장사를 해가지고 뭘 팔아가지고 수익을 많이 극대화하려고 하는 이 매출이 깡패다 라는 측면도 있고, 두 번째 측면은 매출이 팔렸으면 이 화도그 업체처럼 빨리 자금을 회수하는 요게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개념은 알겠죠? 이 개념을 설명드렸고, 이 개념에 따라서 몇 가지 또 좀 이슈 사항이 있는데, 하도급 업체가 물건을 납품해서 돈을 주고 받고 하는 거를 상거래 채권이라고 합니다. 상거래 채권. 그런데 아까 도표를 보시다시피 홈플러스가 장사가 그만큼 되겠구나 라고 해서 돈을 투자한 사람, 그거는 금융 채권입니다. 채권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상거래 채권 한 사람도 돈을 빨리 받아야 되고, 돈을 투자한 사람도 돈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이 둘 중에 누가 우선순위냐? 상거래 채권이 우선순위다. 무슨 말이냐면 100억이라는 돈이 생겼는데 이 100억이라는 돈을 갚는 거에 대해서 금융채권을 먼저 갚는 것이 아니고 상거래 채권을 먼저 갚는다. 이게 채권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뉴스 보시면 돈 투자하신 사람들이 피켓 들고 내 돈 먼저 내놔라. 이 금융채권을 상거래 채권으로 바꿔달라. 라고 뉴스에서 떠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기업 회생에 있어서 내가 회생을 할 거야 라는 것과 내가 앞으로도 회생할 수가 있을 수 있거든 라고 하는 선제적인 회생이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뭐냐면,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선제적인 회생을 신청을 하게 되면 금융대출이라든가 부채를 일단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빚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시간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선제적인 기업 회생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홈플러스 측이 도덕적인 해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안전 판매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누가 불안전 판매다고 이야기하냐면 신용증권사를 통해서 이 정도 수익이 벌 수 있어요 라고 해가지고 그 말을 믿고 투자한 고객들이 나 잘 몰랐어요. 홈플러스가 망할지 몰랐어요. 증권사에서 선전을 하길래 난 그들을 믿고 했어요. 이렇게 자기가 돈을 투자하고 나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그런 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증권사나 은행이나 이런 것들 투자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 굉장히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해서 판매를 하니까 아마 그런 부분은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의 홈플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오늘 뭐냐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판매할 때 내가 온라인으로 판매를 할 거냐 오프라인으로 판매를 할 거냐, 또 그것이 판매가 됐을 때 내가 돌려받는 돈이 얼마나 빨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라는 것이 이 오늘 핵심이 되겠습니다. 저희 태진은 카드 가맹점이라는 신용카드 매출액이 발생이 되는 그 업체에 대해서, 원래는 보통 이틀이나 3일 정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만약에 월요일날 매출이 발생했다고 하면 수요일날이나 목요일날 돈을 지급해 주는데, 카드사에서 저희는 월요일날 매출이 발생한 것을 화요일날 그 다음에 먼저 주는 어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카드 매출을 좀 더 빨리 받아야겠다 라는 고객이 계시다면은 저희 태지코인으로 전화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서 기본적인 금융 상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지코인이었습니다.